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이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 우리 증시 점검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상당히 늘리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세가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을지 현 시점 투자 전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오윤희 운용역과 이혜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기자 먼저 코스피 연고점 돌파, 당연히 외국인의 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수세가 상당했었는데요. 최근 매매 동향은 어떻고 매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코스피가 2000선 고지를 다시 한번 밟았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탈환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에 12거래일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요. 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0선을 돌파한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 일단 이제 장중 기준으로는 이미 개장 첫날에 2013선 위에서 상승 출발한 적이 있었고요. 자, 일단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 물량을 좀 크게 늘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어제 코스피 선물을 1만 개가 넘게 사들였고요. 또 순매수 규모는 1조 4,260억 원입니다. 매수 규모로는 연중 최고치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지난달 말부터도 지난주까지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이제 현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세를 이어갔는데 하지만 최근 2, 3일간 다시 매수 물량을 좀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좀 재개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자금 중에 유럽계 자금이 좀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 사실 좀 대외 리스크에 좀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노출도가 좀 잦아지면서 오히려 이러한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다소 좀 낮춰지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리스크 지표도 거의 하단부까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러한 좀 리스크들에 가려져 있던 양호한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경기회복 기대감까지 함께 부각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동안 리스크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유럽계 자금이 돌아오면서 외국계 매수세 다시 한번 좀 재개가 됐다라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오전장이지만 벌써 1,1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또 선물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 이유,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유럽 시장의 유럽 자본 시장에 지금 현재 자금이 아주 풍부한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완화와 같이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풍부한 자금 속에서 이런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드라기 ECB 총재가 되겠죠.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러시아 자금이 유로존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좀 시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규모가 1,600억 유로에 달하고 있고 또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본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의 각 부호들, 각 개인들의 자금들까지도 포함된 금액이 되겠다. 이런 금액들이 러시아에서 있다가 유로존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또 있고, 또 제가 일찍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대비해서 해외 자산을 본국으로 소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소환된 금액들이 다시 유로존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금이 점점 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력이 한층 강화된 부분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유로 급락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유로 급락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유로화가 증가를 했다. 이런 걸 또 반증해주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자본력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달러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유로 약세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ECB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던 부분이 또 빌미가 돼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총재 드라기에게 질문했었는데, 총재는 성명서 시작 부분에 6월 의회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ECB가 6월에 어떤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ECB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전혀 저항이 없다. 우리는 우선 다음 달에 발표될 거시경제 예상을 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유로화가 100핍
가량 급락을 하게 되고 유로화 약세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 차트를 보게 되시면요, 한순간에 100pb 급락을 하면서 기존의 유로 강세였던 부분이 갑자기 유로 약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100pb 이 급락하게 된 빌미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드라기 총재의 이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겠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 미국의 옐런 의장과 유럽의 드라기 총재가 부정적으로 본 것은 같지만 또 드라기 총재는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에서 유로존으로 1,600억 유입된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유로존으로 또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이런 부분들이 키프로스라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좀 작은 나라를 통해서 유로존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의 시장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공식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드라기 총재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사실상 시장은 그동안 그 유로화 강세의 배경으로 중국이 그동안 달러 매수하고 위안화를 매도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얻은 달러를 기존에 팔고 유로를 구입한 부분과, 그리고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자국에 준비한 준비금 달러를 방출하고 대신에 유로를 구입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드라기 총재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러시아의 각 부유층, 개인들까지도 자금이 가담했다는 것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해외 자산 소환으로 그동안 글로벌 마켓에서 빠져나갔던 러시아 내부에 쌓여있던 자본이 다시금 유로존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다. 그 수혜를 우리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완화가 되면서 특히 유럽계 쪽에 자금이 상당히 풍부해졌다는 이야기네요. 이 기자가 짚어줬듯이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 의 자금도 유럽계 자금이다, 이런 성격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귀환이 본격적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그 외국인을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나눠서 본다면 유럽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아시아를 비롯한 일본 쪽 자금들은 글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6월에서 7월에 일본계 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자금들은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자금의 성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수 2000이라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일본의 연기금이 들어오게 되기 위해서는 1930선 이하에서 일본 연금 진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1800대에 되면 일본 연금이 들어온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버린다면 일본계 자금 유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생각이고요.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그 외국인의 자금은 유럽의 옷을 입은 결국은 러시아의 자금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생각인데, 중요한 건 그 드라기 총재가 6월 거시경제 그 예상 발표 후에 조치를 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현재 없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추가 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유럽계 그 외국인의 자금력이 점점 더 힘을 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자금 성격을 파악을 해본다면 유럽계 쪽의 가능성도 많고, 22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면 계속해서 유럽계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증시로 충분히 매수 여력이 더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어떻게 또 시장 변화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니까요. 사실 2000선을 만약에 또 하회하게 된다면 또 가장 큰 원인은 또 외국인의 매도가 아니었었습니까? 이 코스피 가파른 상승으로 2000선은 일단 지금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일이죠. 코스피가 매번 2000선에 다가설 때마다 재차 지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었는데, 올해만 해도 이제 이번이 세 번째에 해당을 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지 여부에 대해서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약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어제 2010선 돌파한 이후에 이제 전화 취재를 통해서 연구원들 얘기 들어본 바로는 또 그 전보다는 좀 낙관적인 전망이 좀 더 많았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관건은 외국인 스탠스, 그리고
그리고 원화 가치의 상승 속도에 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전망들 좀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일단 뭐 말씀을 드렸듯이 환율 레벨 안정화가 일단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걸림돌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양증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양증권 쪽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 뭐 2000선 지지력 바탕으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외국인 추세가 정말 추세적으로 좀 전환했는지 그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우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 심리에서 이제 점차 이제 회복 중이다라고 보면서 지난해 10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이번에는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BS투자증권 역시 뭐 하루 이틀,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다소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2000선 안착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신영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외국인이 이제 팔 물량 뭐 여전히 많지 않다라고 보면서, 자, 그러면서 역시 2000선 안착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좀 느끼는 건데 요새 2000선 회복 여부를 두고 예전에는 과거와 좀 비슷하게 터치 수준이 아닐까 싶었는데 조금씩 안착에 대한 그런 기대감, 분석 리포트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외국인의 이 매수세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또 환율이라는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운용유님께서는 앞으로의 지금 구간에서의 좀 외국인의 이런 방향과 함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우선 그 요즘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참 너무 급반전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텐데요.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 가운데는 또 러시아가 있고요. 그래서 3월 말부터 무섭게 매수하던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매도로 돌변을 했고, 지금은 또 갑자기 또 매수로 돌변을 했습니다. 지수도 급락과 급등은 오고 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종목의 실적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산 배분 쪽으로 접근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몫은 2000에서 2020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이라는 숫자를 깰 수 있는 열쇠는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쥐고 있고요. 이 바로 펀드 환매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투신의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신이 이때 진입을 만약에 해준다면 이후에 다시 외국인의 수급력이 제대로 작용이 되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리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 그래서 2020에 근접을 하면 할수록 이 투신의 행동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펀드 환매보다는 어떻게 보면 펀드 금액 또 그 증감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신은 그 펀드 환매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에 그 펀드 가입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감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펀드 유입 금액이 환매를 압도하는 순간 투신이 행동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키는 투신이 쥐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신의 매매 동향을 잘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득실을 만약에 한번 따져본다면, 득으로 보자면 자본력을 앞세는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로는 그 펀드 환매가 아무래도 재점화될 부분이 생기게 되고, 또 지수가 계속 2000선 이상이 놓이게 된다면 일본계 자금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만기일 이후로 기관이 그동안 수익률 게임을 좀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가 좀 이용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투신의 행동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2020포인트를 결국은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투신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연고점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좀 수급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의 자금의 성격은 유럽계 자금 성격이 짙고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좀 나아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다가 2020포인트 선 올라가게 된다면 투신권의 또 매매 행태도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오윤희 은용역 그리고 이혜진 기자 두 분과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 견조하게 지켜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후 4시에는 종목 카운슬러가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02-2128-3388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